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왕가희 감독, 양조위, 장만옥 주연의 화양연화를 다시 봤습니다. 2000년에 나왔으니 사반세기가 됐는데 여전히 애절하더군요. 전미 비평가협회상,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촬영상,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괜히 받은 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화양연화는 꽃 같던 시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시절이라는 뜻이랍니다. 영화는 1962년 홍콩을 배경으로 신문기자 주모은과 무역회사 비서 소려진의 못다한 사랑을 다룹니다. 흥미로운 건 둘의 만남이 서로의 배우자 때문이었다는 점이죠. 두 집이 어느 날 같은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알고 보니 주모은의 아내와 소려진의 남편이 불륜 관계였던 겁니다.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가까워집니다. 영화 속에서 소려진은 얘기합니다. 많은 일이 나도 모르게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사랑도 덕질도 나도 모르게 시작되죠. 남의 눈도 가정을 깨는 일도 무서워하던 1960년대여서일까요? 둘은 걷잡을 수 없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움만 남긴 채 헤어집니다. 영화 내내 흐르는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는 끝내 어쩌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들의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주모은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애달픈 심정을 앙코르와트 사원 벽의 움푹한 곳에 속삭이고 진흙으로 막습니다. 아름다웠으나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절절함을 그렇게 묻고 마는 거죠. 자극적인 장면 하나 없는 단순하고 밋밋한 내용의 이 영화가 긴 세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지 모르는 안타까운 사랑의 아픔과 그걸 견뎌내는 순간순간을 지독히도 섬세하게 그려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화양연화는 언제였는지요? 10대, 20대, 30, 40대, 50대나 그 이상?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그때가 좋다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임신해서 헉헉거리자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지 하더니 출산한 뒤엔 울어도 누워있을 때가 낫다. 움직이면 힘들지 라고 했고요.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출장 가자 그러더군요.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다. 품 안의 자식이니. 50살 넘어 살찌는 걸 걱정하자 옆에 있던 언론계 선배는 배 나올 때 먹어둬라. 더 나이 들면 배도 안 나온다. 고 했습니다. 그땐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60대 중반이 되니 알겠더라고요. 나이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 많이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으니 배도 덜 나온다는 것을요. 허겁지겁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 알겠습니다. 힘겹다, 고달프다고만 생각했던 세월이 실은 꽤 괜찮은 날들이었다는 것을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여겼던 10대와 20대엔 가난했지만 겁없고 씩씩했던 젊음이 있었고 30대와 40대엔 언론계 전체의 15%도 안 되는 여성 기자로 열심히 일하고 애도 키우는 열혈 커리어 우먼으로 대우받았으니까요. 50대엔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언론단체 임원도 하고 코트라 등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도 맡았었고요. 60대엔 서울대와 고려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고등학교와 대학의 최고위 과정 동창회 임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사는 내내 저 자신이 못마땅했습니다. 어렸을 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대학 땐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현역 기자 시절엔 메이저 언론사에 속하지 못해서, 논설위원일 땐 독립부서의 실무국장이 아니어서 속상했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밖에도 다양했습니다. 남성 위주 사회에서 여자라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세상이 공정하지 못해서, 노력만큼 인정을 못 받아서, 무심한 남편을 만나서, 소원이던 큰 집을 마련 못해서, 아이들을 스카이에 못 보내서 등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이유로 불행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생각한답시고 밤낮 없이 걱정투성이었고요. 그러다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파랑새는 행복은 내일 혹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돌아보니 살아온 매 순간이 화양연화였는데 그걸 모른 채 작은 생채기를 긁어서 큰 부스럼을 만들고 갖지 못한 뭔가를 바라면서 있는 대로 속을 끓였던 거죠. 너무 늦은 깨달음 같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알고 누릴 수 있는 화양연화다 싶으니까요. 흔히 하는 말처럼 오늘은 내게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고 지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라떼는을 되뇌이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까요. 당장 실천하기 힘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달성하겠다고 버둥거리지도 않을 작정입니다. 걱정투성이인 저를 보면서 언젠가 아들이 해준 말도 기억하고요. 어머니, 내일 행복하자고 오늘이 너무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대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은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그냥 하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가능한 한 다정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김호중 가수를 응원하는 브라비시모 합창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고등학교 동기 합창단인 코러스 60에 공을 들이는 것도 그래서죠. 또 되도록 많이 웃으려고 애쓰고요. 제 인생 최고의 화양연화가 지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는 겁니다. 올해 만 105세인 김영석 교수는 살아보니 60부터 80까지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십니다. 이때야말로 성숙하고 내가 나를 믿고 살 수 있는 나이라고요. 전에는 75세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 한 5년 더 늘려도 좋겠다고요. 그러면서 70세가 넘으면 절대 놀지 말고 공부든 취미든 시작하라고 권하십니다. 김 교수님은 또 자신의 선언을 바탕으로 행복은 보람에서 온다고 강조하십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을 위해 뭔가를 했을 때 더 기쁘고 행복하셨다는 겁니다. 제 경우 나이 70 넘어 딸 아들은 물론 세상 모든 힘든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간단합니다. 지금 힘든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이 인생 황금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견디기만 하면 배우는 게 있고 그게 남은 인생의 동아줄이 될 거예요. 화양연화가 따로 없어요. 매 순간 잘 버티면 화양연화로 남게 돼요. 까르페 디엠. 1911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벨기에의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쓴 동화 파랑새에는 갖가지 기쁨의 종류가 나옵니다. 정의의 기쁨, 선하게 사는 기쁨, 일을 마쳤을 때의 기쁨, 깨달음의 기쁨, 아름다운 것을 보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등등요. 작고 평범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날들이 많아진다면 그게 바로 화양연화가 아닐는지요. 지금까지 당신의 화양연화는 언제?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